여러분, 1200%룰 때문에 요즘 대리점 이직이나 대리점 선택 고민 많으시죠? 사실 저도 요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200% 룰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되다 보니 몸살이 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나 스레드 통해서 이직 상담 요청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 제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여기가 요즘 좋아 보이더라, 사람들 많이 간다더라, 이런 이유만으로 대리점을 결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경험상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리점 이직할 때 혹은 처음 대리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수수료와 시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수수료의 총량이 얼마인지. 둘, 시상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조로 지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량은 수수료 테이블 퍼센트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손보든 생보든 여러분이 실제로 통장에 받는 금액의 총합을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특정 한 개 회사, 특정 한 개 상품을 정해서 A 대리점, B 대리점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대리점마다 원장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A 대리점의 70%가 B 대리점의 80%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 퍼센트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내가 받는 총량입니다. 자, 다음은 시상입니다. 요즘은 시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시상이 정말 많죠. 그래서 대부분 시상 금액만 비교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익월 800%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회사 혹은 일주차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 회사 그리고 일주차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상을 볼 때는 주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10만, 20만 달성 같은 구간을 맞춰야만 지급되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2차년도 시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시상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해요. 또 하나, 앞으로 1200% 룰이 적용되면 익월 시상도 전부 1200%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수료와 시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환수입니다. 수수료와 시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환수 구조 하나로 내 소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환수표를 한 번만 받아보셔도 그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수수료, 시상, 환수 기준 꼭 기억하세요. 체크리스트 두 번째, 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대리점 이름이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대리점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설계사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본사 중심 구조인지 현장 중심 구조인지 어느 쪽이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구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 회사의 분위기와 방향은 대표와 관리자의 기준과 마인드에서 결정됩니다. 설계사를 함께 가는 동료로 보는지 아니면 실적을 내는 인력으로 보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나와서 책임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설계사에게 넘겨버리는 사람인지, 이건 면접 자리에서만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일주일 근무해보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또 하나 보셔야 할 건 이 회사가 설계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실적 기준은 어떤지, 관리 방식은 어떤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보지 않고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사람들 많이 간다, 이런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대리점 선택은 조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 비전입니다. 수수료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곳은 여러분과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영업 스타일은 뭔지, 지인 영업인지, DB 영업인지, 온라인 영업인지, 개척 영업인지, 아니면 소개 영업인지, 그리고 내가 가려는 방향과 그 대리점이 가려는 방향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향이 다르다면 그 대리점이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다 됩니다 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듣고도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곳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곳입니다. 비전은 말이 아니라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 관리와 지원의 실체입니다. 관리 잘해드립니다. 영업 다 도와드려요. 혼자 안 두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를 가도 다 듣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떻게 도와주느냐입니다. 관리자가 몇 명을 관리하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직접 책임지고 도와주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관리가 나한테 맞는 관리인지입니다. 나는 자유가 중요한데 매주 실적 보고를 요구한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압박일 수 있고, 나는 기초가 필요한데 알아서 하세요만 한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영업에 같이 나오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편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지, 이건 말이 아니라 사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신입 설계사 한 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이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오는 곳과 말이 흐려지는 곳은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리점을 이직할 때 체크해야 할 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수수료와 시상, 회사, 비전, 그리고 관리와 지원의 실체. 이 네 가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대리점 이직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오래, 더 편하게, 후회 없이 일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함보다 1년 뒤, 3년 뒤에도 내가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곳인지 그 기준으로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내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1:1 대화창 적어놓을 테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정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이직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도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